우리 이재명 대표님의 후원 회장 그리고 우리 또 시사의 품격의 오랜 독자이시기도 한 우리 마마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또 늦은 시간에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 늦은 시간에 당연히 네네. 피곤하시기도 하실 것 같고, 아유, 네. 저도 그 마마님을 현장에서 네. 우리가 인사한 적이 있었나요? 제가 항상 먼 발치에서 아, 인사를 그러셨어요? 드렸고요. 예, 그 3년 전에 네네. 우리 시부님께서 그때 예, 10월에 예, 어느 멋진 날에. 어느 멋진 날 어, 그 곡을 어, 부르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여연수 선생님이라고 그 큰 깃발 선생님 계시죠? 네네네. 큰 깃발 그 드시는. 노래가 나오면서 이렇게 깃발을 같이 동시에 이렇게 흔드시는데 그때 막 눈물 날 정도로 엄청 감동했었어요. 아, 그때 그래서 시청역 7번 그때부터 출구. 예, 거기서. 예 맞아요. 그때부터 아주 찐팬이 됐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네, 어떻게 또 이재명 대표의 후원 회장이 되셨습니까? 그게 제가 네, 12.3 때 네, 그냥 바로 앞뒤 안 보고 응, 국회로 달려갔었는데 네네, 그때 조금 특이했던 게요. 예, 택시를 타고 가면서 예, 보통은 계엄령이 내려지면 제 경험에 의하면 음, 다리를 건너기 전에 군용차가 이렇게 쫙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막지요. 군용차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100% 검문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택시 기사님한테 예, 영등포 쪽에 오래된 아파트가 있느냐 그랬더니 대림 아파트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대림 아파트 산다고 음, 거짓말 치고 나 같은 할매를 누가 잡아가겠나 싶어가지고 어, 그쪽에서 사는 어. 주민이어야만이 통과를 시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갈 때. 야, 그때 그러니까 미리 이게 학습이 된 거죠. 그러네요. 예, 예. 세상에. 근데 거기 음, 다리를 딱 건너려 그러는데 음, 군용차가 하나도 안 보여요. 예, 그래서 뭐 이건 뭐지? 그러고는 그때 정신을 차리고 이제 갈 음, 때 굉장히 흥분을 많이 해가지고 네, 저희 아이한테 응, 아이가 막 못 가게 해서 예, 나 찾지 마라. 지금 제가 5.18 때 음, 함께 했던 동지들은 다 죽고 음, 고문당해서 불구가 되거나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매스컴에는 어떻게 예, 제 소개가 돼 있냐면 음, 오빠가 총 맞고 죽었다. 그게 아니고요. 음, 음. 그 트럭을 몰고 다니셨어요. 그 시민분들 싣고 다니느라고. 아, 오빠가? 근데 그럼 보통 예, 운전자를 먼저 사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머리를 맞으셨는데 예, 스쳐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적십자병원에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다가 예, 적십자병원에서 찾았는데 예, 그게 이제 사진이 찍혀가지고 예, 잡혀갔어요. 어, 5.18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잡혀간 날짜도 정확히 모르고 네, 어디로 잡혀간지도 모르고 음, 그래서 이제 많이 찾았죠. 저희 오빠가 음, 외아들이거든요. 딸 네, 7의 외아들입니다. 근데 세상에, 예, 제가 막내인데 네,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찾아가지고 응, 보니까 독방에 있었거든요. 저희 오빠가. 네, 그래가지고 고문당하고 독방에 오래 음,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언어 구사도 잘 안 되고 지금으로 아, 표현을 하자면 응, 심한 조현병 환자, 음, 피해망상증 그래가지고 네, 누가 막 쫓아온다고 하여튼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정신병이. 네, 나중에 정신병원에 계시다가 네, 그 이제 돌아가신 거는 딱 60살에 돌아가셨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30대 후반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오빠가 예, 그 오빠가 그때부터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래가지고 평생을 정신병자로 사시다가 네, 그 60세에 돌아가셨는데 음, 인터뷰를 받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광주 항쟁 음, 희생자로 예, 저희 오빠가 그 1급 정신질환자로 맨 처음에 올려가지고 있어요. 그 예, 명단에. 아, 근데 저는 5.18 유족회 그쪽에 활동을 전혀 안 했습니다. 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응, 저희 오빠가 그 전에 대학교 3학년 때 음,
그 김일성 영화를 봤대요. 그때는 이제 박통 시절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조금 그 보안법에 걸리셔가지고 국가보안법. 네. 예 국가보안법 네.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이제 졸업을 못하고 그때 재직을 당하셔가지고 네. 그걸로 인해서 뭐 전과가 있다 뭐 이래가지고 5.18 그 묘지에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바로 옆에 그 또 묘지가 따로 있어요. 그 저기 유골함 놔두는데 거기 계시거든요. 예, 명단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첫 번째로 이름이 올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마마님 그 구묘역에 계신 건가요? 그 묘역이 아니라 예. 거기 이렇게 납골당이 따로 있어요. 납골당? 그쪽에 계십니다. 예, 아, 근데 그 지금 민주묘지에 납골당? 예, 그 민주화 묘지 그 장소인데 그 옆에 예. 납골당이 따로 있어요. 예, 제가 어딘지 거기에 압니다. 예. 예, 그쪽에 네. 계셔요. 그러시군요. 그러기도 하고 네. 제가 그 5.18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그때 바로 이제 12.3 때 바로 갔었는데 정신을 택시가 이제 우리 차만 있는 게 아니라 택시 트럭 뭐 이런 것이 쭉 이렇게 서 있더라고 멈춰져 가지고 네. 다리 그 무슨 다리는 잘 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그 다리에서 차를 멈추고 걸어가려고 이렇게 봤더니 양쪽으로 사람들이 새까맣게 걸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우리 촛불 집회 오래 했지만 네. 왜 대학생들은 관심이 없지? 청년들은 왜 우리 촛불 집회에서 이렇게 목놓아 외쳐도 사람들이 왜 관심이 없지? 그랬었잖아요. 예. 근데 거기 걸어가는 청년들은 우리 또래들은 그 많지 않았고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거의 청년들이었는데 네. 사실은 청알바지라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갔죠. 거기를. 이제 젊은 청년들은 살려야 다음에 또 이 상황을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저 같은 나이 먹은 늙은 할매들은 뭐 쓸모가 있겠어요. 아유, 무슨 밥이나 해주면 말씀이에요. 모를까. 근데 정말 두려우셨을 텐데, 두려운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 처음에는 두려움 그런 거 없었어요. 광주 항쟁이 성공하고 뭐 금방도 있고 은행도 있고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안 털렸었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이 이렇게 그 계엄군들하고 우리는 막 맞닥뜨려 가지고 이렇게 싸웠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공포탄을 쐈어요. 뭐 제로탄하고 같이 이렇게. 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실탄을 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같이 이렇게 맞닥뜨려서 이렇게 시위하는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지거나 부상당하거나 그 자리에서 즉사하거나 그 전에 뭐 그 개머리판으로 맞아 죽거나 아니면 총끝에 칼이 달린 걸 제가 그때 처음 봤거든요. 저는 그때 군대를 뭐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총끝에 있는 칼로 이렇게 쑤셔서 죽이거나 아니면은 몽둥이를 이렇게 쳐가지고 기절하면 그 사진에서 보시듯이 맞습니다. 이렇게 질질질 끌고 갑니다. 그런 네. 광경을 제가 많이 봐서 그게 그런 광경이 또다시 재현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갈 때는 사실 그 겁이 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 그냥 그다음에 혹시 본능적으로 발포를 하게 되면 몸으로라도 막아서 청년들은 일단 총을 맞지 않게끔 해야 된다. 또 계엄군들을 어떻게 하든 설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게 이제 동료들이 옆에서 쓰러져서 총을 맞고 쓰러지면 그게 이제 뭐 범죄자들이 시내 가다가 갑자기 살인을 하거나 이러면 두렵지만 같은 마음으로 항쟁을 할 때는 옆에서 동료들이 쓰러지면 겁이 안 납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전진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때 마음으로 이제 내가 이제 아들한테 나올 때 못 가게 말리죠. 그래서 찾지 마라. 대신에 내일 아침까지 엄마가 돌아오지 않으면 죽었다고 생각을 하되 찾지 마라. 왜냐하면 너도 어쩌면 빨갱이로 몰릴 수도 있다. 그러나 엄마는 꼭 가야 된다. 대신에 지금 가서 라면이라도 좀 사와라.
차단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엄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계엄령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 모든 일상이 정지가 됩니다. 그렇죠. 은행이고 뭐 이렇게 그 관공서고 이런 데가 계엄군들이 배치가 다 돼요. 네.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나간 사람들 전부 검문을 하거나 검문하는 과정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무조건 잡아가거든요. 맞습니다. 뭐 재판, 영장 이런 게 필요가 없이 그 재판도 단심으로 해가지고 그 재판 받을 정도 되면 그나마 살아있으니까 괜찮은데 어디서 어떻게 뭘로 죽은지를 모르거든요. 지금도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 게 많아서 그래서 그냥 무작정 달려갔어요. 그리고 네. 달려가는 도중에 예. 청년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가 앞장설 테니까 청년들은 뒤에 물러나 있어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제가 이제 그때서 막 몸이 막 떨리니까 저한테 그 초콜릿 하나를 쥐어주시면서 어머니 이제는 저희가 할게요. 고맙습니다. 그 말 하는데 정말 피가 머리 꼭대기를 확 이렇게 확 쏟더라고요. 그러면서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계엄은 실패다. 그걸 제가 확신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네. 청년들이 몰랐던 게 모르는 척 했을 뿐이지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어머니 그러는데 그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너무 감동을 했고 그때 네. 이거는 실패다. 이게 혹시라도 계엄령을 제대로 이행을 해서 예. 누군가가 발포를 시작을 한다면 그래도 이 청년들은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그 결기를 제가 봤어요. 거기서.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는 실패할 것이다. 그거를 하고 갔는데 제가 갈 때는 이미 국회 문이 닫혀져 있었고 네. 밖에 사람들이 장갑차랑 막 이렇게 섞여서 있더라고요. 네. 중간에 막 예물위원 행진곡 부르신 분들도 있었고 애국가 부르신 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네. 뭐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00명, 몇천 명 정도 안에 들어가신 분도 계셨고 그런데 맞아요. 그분들이 그 숫자에 상관없이 이 사람들의 그 눈빛에서 이 장갑차를 몰거나 혹은 총을 쏘거나 그거를 기꺼이 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 결기를 제가 결기와 봤어요. 눈빛을 보셨다. 예. 그래서 어쩌면 그 계엄은 실패할 것이다. 그런 생각 확신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 그날 되게 추웠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모자 쓰고 간 거 뭐 이런 거 청년들이 어떻게 해서 알고 왔느냐 물어봤더니 방송 보고 뭐 친구랑 술 먹다가 왔다. 네, PC방에 있다 왔다. 그리고 그때 시험 기간이었었대요. 네. 대학생들. 공부하다가 왔다 그러면서 어떤 친구는 그 노트북도 갖고 온 친구도 들고. 있었고요. 예. 그러는데 보통은 그런 계엄령이 내려졌다 그러면 모였던 사람들도 흩어져야 정상이잖아요.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렇지. 근데 점점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힘도 얻었고 보통 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리면 100% 성공이랍니다. 그렇죠.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광주 그 항쟁 때도 그거를 내가 실제로 몸으로 체험을 했는데 이상하게 실패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자꾸 들면서 그 청년들이 그 0% 그러니까는 0.0001%의 그 실패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그거를 우리 청년들이 해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청년들의 그날 밤에 그 결기가 다시 대한민국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있어서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맞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님도 달려오시면서 이제 김혜경 여사가 운전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려오시면서 방송을 하셨고 그리고 또 방송을 보고 또 이재명 대표의 방송을 보고 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려오신 분도 계셨고 심지어 그 추운 날 슬리퍼
그러니까 패딩 하나 걸쳐 입고 슬리퍼 차림으로 오신 분도 계셨고. 슬리퍼 차림으로 오신 예. 분도 있었고요. 예, 집에서 맞아요. 반바지를 입었던 분들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여학생인 것 같은데 그냥 네. 스타킹도 안 신은 상태에서 반바지 입고 오신 여학생도 예, 봤고요. 그러게요. 그렇게 많이, 그런데 이제 예, 제가 그 막 댓글 같은 거 보면서 네. 물론 각오는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 그 저를 추천하시는 분이 혹시 이런 공격을 당해도 괜찮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셔요. 그래서 저는 5.18 때도 5.18 때 이후도 그냥 덤으로 사는 목숨이었고 12.3 이후도 사실은 진짜 덤으로 산 목숨이고 지금 죽어도 호상이니까 아이고,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가지고 그 예. 정도를 각오를 하지 않으면 제가 네. 거기를 안 갔겠죠. 예를 들어서 계엄이 성공을 했으면 네. 그냥 우리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냥 무조건. 맞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죽은 목숨이었는데 청년들 덕에 또 우리 발빠르게 그 모여주신 국회의원님들 덕에 살아서 그 정도는 각오를 하고 있고요. 내 네. 댓글을 보니까 5.18 명단 까라 그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 게 5.18 항쟁이 딱 끝나고 제가 버스를 딱 탔는데요. 네. 초등학생까지 얼굴이 하얀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5월달이라 네. 햇볕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봄볕이. 예. 그러니까 모든 광주 시민이 그때 80만이었었거든요. 근데 전두환이가 내가 돈이 80원이 있는데 내가 돈이 8,000원이 있는데 그 3,000원 30원짜리 까만 게 못 사 먹겠냐. 광주 시민을 전부 죽여서 광주천을 메꿔라라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두환이라는 존재를 잘 몰랐을 때거든요. 전두환이가 제일 그 우두머리라는 거를 그때 잘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학생들 사이에는 이렇게 알려졌지만 네. 저희는 알았죠. 예. 그리고 이제 방송 같은 경우도 KBS 군사방송이라 그래가지고 라디오 방송에서 많이 이렇게 그 방송을 보냈었고 네. TV나 이런 데는 많이 이렇게 조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한쪽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돌을 던지는데 군인들은 그냥 걸어가는 거를 이렇게 짜집기를 해서 그때 화면을 내보냈었거든요. 네. 다른 화면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장면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게 외신들이 그때 많이 왔었고 그렇죠. 그 순간부터 막 개머리판으로 이렇게 패고 이런 거를 사실은 5월 18일보다 5월 17일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네네. 5월 17일, 예. 18일 전날부터 네. 그 폭력을 행사했거든요. 예. 그래서 5월 17일 날 오후쯤에 저희 언니가 그때 암 말기 환자셨는데 양동시장에 약재를 사러 갔다가 갈 때는 차가 있었는데 올 때는 차가 없었어요. 이미 이제 개헌군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 걸어가면서 도청 앞으로 이렇게 가는데 학생들을 이렇게 윗옷을 남학생들을 다 벗겨가지고 뒤로 포승줄로 묶여서 무릎을 꿇치고 군용차에 이렇게 막 실은 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골목골목으로 해서 도청 앞으로 사람들이 그때 이제 거의 퇴근 시간이었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집에 귀가를 하는 게 아니라 도청 앞으로 이렇게 모이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맨 선두에 섰던 분들이 영업용 택시 기사님들이셨거든요. 네. 쌍라이트.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그 시기가 그때가 아니라서 아니었으니까. 예. 예, 그분들이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셨었어요. 개헌군들이 쳐들어와서 광주 시민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청 앞으로 모여달라. 그래서 이제 그런 택시 기사님들도 걸리면 그냥 체포가 됐죠. 어디로 끌려간지도 모르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헬리콥터가 막 도청 앞에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모이니까 헬리콥터가 막 돌아다니면서 광주 시민 여러분들 귀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막 가도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창공에서. 네. 근데 그 말 듣고 들어가나요? 내 이웃이 내 친척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때부터 그때는 12시 통행금지가 있었던 시절인데 광주만 이제 통행금지가 우리들로 인해서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밤새 이제 우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하고 예. 뭐 그랬으니까. 그리고 시외 전화가 그때부터 시내 끊겼죠. 전화는 통화가 되는데 시외 전화는 연결이 아예 안 됐었어요. 다이얼로 이렇게 돌리는 전화기 있을 때인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감사한 게 인터넷이 있어서 현장 중계가 바로 실방으로 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동안 난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모른 채 했었나. 근데 그게 아니고 그들의 삶이 나름대로 현실이 버거웠던 거 아닌가. 저도 그래서 충분히 그냥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들의 삶이 힘들었던 거죠.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특별히 뭐를 했다 이런 거보다는 그걸 알려야 되니까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공병기 타자기 때부터 타자를 쳤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타자기로 막 이렇게 일일이 쳐가지고 지금 개헌군들이 들어왔으니까 시민들이 도청 앞으로 모여달라. 그거를 이제 저희 아버지가 큰 공장을 하셔가지고 그때 거기서 치고 이제 도청 안에 들어가서 그때는 그 등사기라 그랬잖아요. 등사기, 마스터. 예, 그런 걸로 예. 그거를 뭐 이렇게 활자를 맞춰가지고 긁는데 옆에서 돕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개헌군들의 용어로 따지면 브롬비라 배포자였죠. 브롬비라. 그거를 알릴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등사기 하면 저도 아직 뭐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 원래 우리 펜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 거에 있고 지금 그 우리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마스터. 그러니까 이게 활자 맞춰가지고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 때는 공병기 타작이라 그래가지고 그 회사 위에가 그 마크가 그게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딱딱딱 쳐가지고 찍 이렇게 옆으로 긁고 그런 거였었는데 그게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브롬비라 제작자셨구나. 예. 그래가지고 그 알리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특정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길 가다 이렇게 골목 같은데 이렇게 막 뿌리고 들키면 바로 잡혀가지요. 맞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부상자들이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청 앞에 그 헌혈차들이 쫙 있었어요. 거기에 막 2줄, 3줄씩 길게 늘어지 갖고 있으면 보통 2-3시간씩 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 또 외신 기자들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그 말이 안 통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을 많이 알리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그 외곽지대에서 그 총 맞아 죽거나 이런 분들이 시체를 거기다 버렸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트럭 타고 다니면서 그 시체들을 찾아다가 도청 앞 마당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5월달이라 얼굴이 너무 부어가지고 얼굴을 형체를 못 알아보고 어떤 분들은 얼굴에 페인트가 칠해진 분도 있었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도청 마당에다 갖다 놓으면 그 실종자 가족분들이 연구자들이 오셔가지고 확인하면 그 관을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 관에다가 그 시신을 넣어가지고 위에다 태극기를 씌운 다음에 바로 건너편이 그 저기 군인들 태권도장 그 저기 체육관이 있었어요. 거기로 이제 옮기면서 이제 우리 시민군들 청년들이 이제 옮기죠. 태극기 씌워가지고 이제 가면서 나의 살던 고향을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노래는 제가 잘 부르지도 않고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하고 한강 작가의 그 책을 못 봤습니다. 네, 책을 못 봅니다. 그때가 이렇게 상상이 많이 돼서. 네, 우리 또 방송을 지금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또 광주를 기억하고 광주 분들도 계시니까요. 얘기를 하시네요. 우리 김 선생님, 우리 이제 이재명 대표님의 후원회장이 되셨는데 이번에 12.3에도 가셨단 말이에요, 현장에. 근데 4월 4일에 헌재 판결이 나면서 그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불법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노력과 군경의 소극적인 대응 때문이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네. 군인들한테도 그 말에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요? 시민들의 참여와 군경의 소극적인 대응이었다. 이렇게 저는 얘기했잖아요. 그분들이 예. 그 만약에 5.18이 없었다면 음. 그 젊은 청년들이 그것을 그 계엄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간접적인 경험, 역사에 대한 배움에 대한 인식, 그리고 헌재 재판관님들의 정확한 그 판단에 제가 그날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네. 그 새벽까지 제가 전날 새벽 1시까지 있다가 그 길거리 유튜버님들이 너무 네. 고생을 많이 하셔서 아침에 이제 밥을 해오기로 해가지고 밥을 좀 먹일까 하고, 특히 그 쓰레기 계속 줍고 다니신 분 계시잖아요. 맨날 우리 넉마 드시고, 행진하면. 넉마 예. 매시고, 그분한테 그렇게 막 돈을 들여도 잘 안 받으세요. 그분이 굉장히 자존심 강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밥을 한 끼 꼭 해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그분이 항상 거기 계셨거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길거리 유튜버들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수입이 없어요. 그리고 맨날 라면만 드시고 그런다고 우리 촛불 집회 부안 그 대표님께서 그 동진쌀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쌀이거든요. 네. 그걸로 이제 전날 도정을 하셔가지고 밥을 해오시고, 또 그 익산에서는 반찬을 해오시고, 저는 이제 나머지 후식 같은 거 준비 이렇게 하고, 그 대신에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그 헌재 발표하기 전 시간에 얼른 아침을 먹여야 되니까 아침에 이제 그 시프미님 방송 듣다가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밥 해주러 간다고. 잠깐 잠이 들었었어요. 예. 그리고 일부러 방송을 좀 그날은 크게 틀어놨었어요. 시프님 목소리나 음악을 듣고 있으면 그 잠이 순간순간 깨거든요. 그래서 잠깐 잠이 들었다가 들으니까 시프님한테 일어날 시간이 돼서 얼른 얘기하고 그때 씻고 바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혹시 그 기각이 되면 한남동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갈아입으러 좀 준비하고, 만약에 인용이 되면 또 풍물을 해야 되니까 풍물옷은 또 따로 입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이 막중한 직책을 맡긴 했지만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줄반장도 안 해봤거든요. 아유, 그게 뭐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이 정책을 제가 맡아도 되는가? 이 많은 분들의 감동을 주고 계신데요. 우리에게 그러기도 하고, 길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러기도 하고, 진짜 여기 밤에 이렇게 오면 그 너무 편안한 게 전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은 채팅을 하시고, 시품님 같은 경우도 그 제가 처음 뵀을 때 저분은 성악가 아니면 선비 스타일인데 정치 방송이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된소리도 지금은 조금씩 하시는데 옛날에 욕도 못했죠. 초창기 때 몇백 명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진짜 된소리 못 하시고, 그걸 어떻게 속은 분노가 있는데 그걸 표현을 잘 못 하시는 방송을 제가 진짜 많이 봤기 때문에 저런 분이 이 정치 방송을 계속 해야 되나라는 그런 염려스러움도 있었고, 중간에 하다가 중단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술이나 창작하신 분들은 굉장히 사회성이 좀 어떻게 보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분이 그런 멘탈이 있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있었는데, 의외로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의외로 굉장히 진짜 배달의 민족이십니다.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굉장히 끈기가 있으시고 이렇게 거기에 대한 참 인내심이, 글쎄 저분이 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 유튜버 채널도 레거시 미디어에 가까운 그런 대형 채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렇게 막 화나면 막 욕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잘 참으시는데, 요즘에는 그 분노 그 게이지가 이제 너무 넘치다 보니까 막 하시는데, 하시고 나서 겸연쩍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해.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대표님도 1대1로 면담하기도 하고, 비서 되시는 분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그 백금열 선생님을 얘기를 드렸어요. 그분이 여기 집회 참석하셔가지고
네, 그 해직되셨죠? 해고 당하셨, 예, 네,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중학교 한문 선생님이셨는데, 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그 올바른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음, 생계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음, 저렇게 불이익을 당해야 되지? 음, 이렇게 예술하시는 분들이 음. 예술에 몰두를 해야 되는데 왜 거기에 몰두하지 못하고 네, 이렇게 정치 방송을 해야 되며 음, 이렇게 그분들이 왜 이렇게 그 생활에 쫓겨야 되지? 그런 것이 음, 지금 말하고 있는 중에도 굉장히 울컥합니다. 음.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저기 조금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근데 이제 음, 이번에 그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김구 선생님 네,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자원도 없고 관광 상품도 뭐 특별히 왜냐하면 그 옛날의 흔적을 자꾸 없애잖아요. 네, 서대문 형무소였죠 옛날에. 예, 예, 거기나 현저동 골목 옛날에 음, 서대문 형무소에 우리 독립군들이 거기 잡혀가서 음, 사형수들 혹은 장기수들이 있으면 네, 그 지방에서 올라온 음, 그 가족들이 네, 현저동 그 골목에 여인숙 같은데 음, 뭐 작은 구멍가게 그런 데서 음, 이렇게 맨날 혹은 사형 그 집행하기 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거기 벽에다가 막 음,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네, 그걸 제가 어렸을 때 봤거든요. 음, 근데 그런 것을 자꾸 없애고 아파트를 세우고 하는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음, 친일파들이 흔적을 없애지 않았는가. 음, 그걸 그대로 보존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 우리 학생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그 교육의 자료로 삼아야 되는데 네, 그런 현장을 왜 자꾸 없애지? 그때는 이유를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 친일의 흔적을 없애는 거 아니었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예, 흔적을 지우려고 그런 했던 생각. 것이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강국 우리나라 코리아, 국민들이, 예, 예, 문화를, 예술계에 있는 분들이 음, 창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세상, 혹은 공연을 음, 잘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 그것이 그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음, 그 일부지만 네, K 문화를 수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맞습니다. 예, 윤석열이 파면이 끝이 아니라 저는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럼요, 맞습니다. 70년 된 우리 그 뿌리 깊은 예, 친일파들을 다는 안 될지라도 음, 일부라도 그 음, 무서운 경고를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내려야 된다는 음.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네네.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또 많은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 또 다수의 국민들이 정말 이 비정상적인 이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워주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대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네. 대표님의 후원 회장으로 예. 참 막중한 책무를 가지셨는데 우리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또 나중에도 방송을 보실 거란 말이에요. 분들에게 네네. 좀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어떤 응원 그리고 또 우리 김송희 회장님 후원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재명 대표의 장점, 강점 그런 것들을 좀 마지막 의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발트에서는 대표님을 사실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번 음, 뵀지만, 음, 양문석 의원님이 언제 한번 사진 찍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음, 그분하고 사진 찍는 거 말고는 거의 사진 찍은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피곤하실 것 같아서 그 악수하고 이러면 손이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먼발치에서는 뵀는데 네. 이번에는 진짜 가까운 거리에서 뵀습니다. 음, 같이 사진도 찍고 이러신 분들을 음, 직접 뵈면 너무 막 가슴이 떨리지 않을까. 근데 음. 의외로 굉장히 편안하신 분이었어요. 그렇죠. 너무 편안하게 저기 해주시죠, 상대방을. 예, 예. 지금 시품님처럼 어, 제가 이제 말이 좀 길어지잖아요. 그거를 차분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들어주시고 네. 똑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시품님이나 음, 대표님이나 이렇게 보면 내 음, 얘기를 이렇게 좀 길어도 들어주시네.
그리고 그분의 그 특징이 뭐였냐면 네. 당신이 말씀하시기보다는 상대편 말을 많이 되게 듣는 거. 이렇게 경청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놓치지 않고 또 뭐가 좀 그 색다른 메모하시는 게 이렇게 습관이 메모하는 되신 습관이 분 항상 같아요. 돼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라든가 네. 뭐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해주시고 네. 하실 말씀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무슨 말을 전달해야겠다 그게 아니고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죠. 네. 이런 분은 뭐냐면 단지 저희들뿐만 아니라 그 국민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를 귀를 기울이셔서 그거를 그 대통령이 되시면 그거를 이렇게 정치에 반영할 분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 내는 것보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먼저 우선시하시는 분. 그리고 그 위계감을 느꼈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위압감이나 뭐 이런 전혀 그런 것이 그런 게 없었다. 예, 중압감이나 예. 저는 굉장히 떨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실은 거기 국회 그 대표님 뵙기 전에 약국에 들려서 우황청심면 2개를 먹었는데 2개를 드셨어? 너무 떨렸어요. 실은. 과다 복용을 하셨네. 예, 2개를 네. 먹고 네. 제가 사실은 천식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광화문에서 한 3일간 그 아스팔트에서 자다 보니까 먼지가 금방금방 입으로 맞아요. 들어와요. 그래서 천식이 더 심해져가지고 그 천식 약을 또 그냥 몇 개 더 털어놓고 왜냐하면 중간에 기침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준비를 하고 갔는데 그분이 그거를 딱 잊게 해줄 정도로 그 편안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분을 너무 악마를 하지 않았는가. 그분에 의해서 어쨌든 그 이 나라가 움직여지고 그 저기 언론이나 그 판검사 그분들도 자기네들 밥그릇이 어떤 밥그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에 의해서 그 같이 그 내가 어떤 위치에서 내 밥그릇을 챙긴다기보다는 그 나라의 수장이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옆에 같이 참모 역할을 해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그분들 기관에 계신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권력기관이 아니고 공무원들인데 우리 국민들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어떻게 보좌를 해야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나라가 없어지면 내가 없는 거잖아요. 네. 내 자식들을 해외 유학을 보낸다 하더라도 나라가 없는 사람들을 해외에서는 대우를 과연 해줄까요? 해주지 않죠. 예. 대한민국이라는 그 멋진 나라가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교민들도 그 바쁜 와중에 밖에 나와서 이렇게 윤석열 퇴진하라 이걸 외치고 그런 거 아닐까요? 국가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자식들도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난 똑같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는데 예. 그분들은 왜 이렇게 훌륭하신 그 분을 대통령을 뽑아서 그래 한번 바꿔보자. 저는 정말 이분이 그 대통령이 되시면 현대 광개토 대왕급의 그 훌륭하신 그 수장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책임이 막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김송희 우리 시품에서는 마마님으로 통화하시고 우리 김송희 네네. 이재명 후보의 예비 후보의 지금 네. 이제 후원회장이 되셨는데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근데 이제 앞으로 더 잘하면 좋겠는데 떨립니다. 아니요, 사실은.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요. 제가 사실 뭐 조언할 계제도 안 되고 한데 이제 앞으로 네.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또 발언을 하실 기회도 있으시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네네. 조금 메모하셨다가 딱 간결하게 말씀은 너무 잘하세요. 예. 편안하게. 진짜 술술술술 제가 지금 인터뷰가 처음입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시품이 처음입니다. 예. 거침없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야, 타고나셨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아니 그게 네. 아니고 다른 거는 몰라도 네.
5.18에 대해서 예. 그 5.18 그 정신을 네. 비하시키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 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숨은 네네. 제때 쉬셨어? 말씀 너무 예, 커피 잘하셨어요, 지금. 비서. 사실은 시품님을 네. 제가 팬이기도 하지만 그 침범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 그런 아유, 인품이 있으세요. 그러지 그래서 않으셔도 말 잘할 됩니다. 수 있을래나? 커피를 그래서 마셨습니다. 그러셨구나. 하여튼 네네. 예, 앞으로 좋은 역할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예. 응원하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네.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 이분이 이분이시구나 하면서 많은 또 영감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후원 금액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뭘 잘못하면은 뭐 선거법 위반 이런 게 걸린대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예. 그 대표님에 대해서 네. 없는 제도 막 만들고 트집을 잡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 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그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신 분들이나 대표님의 대선을 위해서 그 명예의 실추가 되지 않도록 젖 먹던 힘까지 최선을 다해서 네.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식품 가족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후원이 네. 답이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까지 웃음을. 소중한 돈 그리고 큰 돈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5,000원도 좋고요. 1,000원도 좋고요. 맞습니다. 일부러 막 억지로 과하게 보내주실 필요 없고요. 네. 그냥 성의껏 10원도 괜찮습니다. 예. 맞습니다. 후원이 답이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재명 대표님 후원회장, 이재명 예비후보 후원회장 우리 네. 김송희님, 마마님이셨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꼭 할게요. 네네네. 시사의 품격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